더스트리노. 안녕하세요, 더스틴의 박세현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바이크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오래된 분들, 좀 찐 구독자분들, 이런 분들이 이번 영상을 시청하게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, 아니면은 저희 더스티노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저희가 뭐 구멍가게 같은 곳을 오픈을 했죠. 더스티노 스마트 스토어라고. 저희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엄선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,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엄청 많이 팔고 요거는 아니었어요, 사실은. 조금씩 파는 좀 프로젝트성의 기획이어가지고, 그런데도 품절이 되고 이런 거는 기분 좋은 거니까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. 저희가 2020년 초에 첫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만 4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, 처음에는 뭐 누구나 뭐 유튜브 채널이 그렇듯이 일반 그런 활동을 하는 유튜버로 시작을 했죠.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그 모터사이클 미디어적인 기능이 좀 일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방향은 여전히 뭐 저희 뭐 베트남 투어라든지 뭐 요런저런 투어라든지 이렇게 유튜버스러운 그런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지만, 모터사이클 관련 어떤 정보나 그런 리뷰 이런 거를 하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많이 커진 거는 사실이죠. 제가 고등학교 때 월간 모터바이크랑 오토바이크라는 책이 2권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 2권은 항상 사서 봤었어요. 그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, 지금 저희가 모터사이클 그 미디어로서 활동하는 게 그 당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모터사이클 잡지를 쭉 봐왔던 그런 게 상당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저희 그 바이크 투어 영상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,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제 안에 어떤 신념, 그런 곤조,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, 물론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또 그 부분을 평균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거다, 또 그런 나름의 자신감도 좀 있긴 한데, 그럼에도 제가 활동가가 베이스다, 활동을 좋아한다, 이런 거는 좀 놓치고 싶지 않아요. 직접 좀 타보고 그 바이크로 뭔가를 해보고, 이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활동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 부분은 좀 제 고집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. 아직 출시를 안 한 바이크거나 뭐 미래를 예측해야 되거나 근데 그런 컨텐츠들도 있기 때문에, 아니면 이제 뭐 많은 방대한 바이크를 다뤄야 되거나 이제 그런 모든 바이크를 다 타볼 수는 없잖아요.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계속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. 제가 이제 80년생인데 이제 뭐 40대 중반이잖아요. 이제 지금 제 나이에 뭐 장래희망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그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, 일단 현재의 제 꿈은 제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를 책으로 한 권 쓰고 싶은 게 현재 제 목표 중 하나고, 이제 또 하나는 저희 더스티노가 지금 유튜브와 미디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, 더스티노란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그 모터사이클 투어, 아니면 어드벤처 같은,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덕션을 만드는 게 또 제 다음 목표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더스티노라는 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게 또 제 꿈이 있어요. 이게 분명히 저희 채널 초창기보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, 그리고 뭐 함께 하고 있는 팀원도 있고,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,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압박이 좀 있냐면은, 제가 해야 될 도전의 단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커지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커지고 있다.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커지고 있다. 조금 이제 그런 좀 생각은 있죠. 지금까지 했던, 그리고 앞으로도 할 그런 다양한 도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, 제가 하는 도전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간접 경험이나 용기 좀 이런 걸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희 도전을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그런 버킷리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. 저희 채널이 프로덕션 쪽의 파트가 담당해야 될, 그 담당하고 싶은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도전하고 싶은 이제 그런 도전의 단계들이 커져 나가다 보니까는, 뭐 지금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단계 이상의 어떤 활로가 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. 뭔가 좀 더스티노스러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, 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저희 이야기가 녹아있는 이런 물건들을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,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이제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건 마음에 든다, 이건 나도 갖고 싶다,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사실 필요 없고요. 그럼 첫 번째 상품 티셔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티셔츠 디자인이 보이시나요?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효성의 MX125, 우리나라 최초의 오프로드 바이크죠. 이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저희가 출시했습니다. 당연히 이 디자인은 저희가 직접 했고요. 근데 이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625까지 올라가야 돼요.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거든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모터사이클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, 이게 6.25 사변이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팔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회사가 있습니다.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예요, 기아. 그 기아가 자전거 팔던 그 사업부는 지금 그 삼천리 자전거가 됐는데, 아무튼 뭐 외국의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 자토바이부터 만들었잖아요. 그 자전거에다 엔진 조그만 거 붙여가지고. 오래된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. 기아도 자전거로 좀 돈을 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오토바이로 좀 눈을 돌리게 되죠. 이제 그렇게 해서 1960년대 초에 탄생한 게 기아 혼다입니다. 기아 혼다. 처음에 그 기아 혼다는 슈퍼커브에 고조 할아버지 정도 뻘 그 C100을 이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해서 판매를 했죠. 그때 당시 출시가가 13만 원이었다고 해요. 그럼 이제 13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당시 우리나라 그 1인당 평균 1년 소득이 한 15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C100을 사려면은 1년에 본인의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살 수가 있는 물건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기아 혼다도 자체적으로는 되게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뭐 얼마나 팔릴까?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, 이게 말 그대로 뭐 대박을 치죠.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, 우리나라가 6.25가 끝나고 그 맞이했던 그 상황이 그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먼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이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때 그런 유럽이나 일본도 산업 기반이 복구되면서 어떤 집단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기죠. 이제 그러면서 그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이동거리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거리도 좀 커지고, 개인이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간단한 교통수단, 뭐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호화롭고 막 갇혀져 있고 뭐 비싸고 이런 거는 못 사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한 교통수단이 필요했는데, 그게 당시에 유럽에서는 뭐 베스파, 람브레타 이런 스쿠터류였고, 일본에서는 슈퍼커브였죠. 그래서 뭐 베스파, 뭐 람브레타, 뭐 커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기록적인 그 성공을 거두죠. 그 모토 제네레이션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당연히 이제 그들의 흐름을 우리나라도 밟았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이게 기아 혼다가 뭐 수요는 넘치는데 거의 혼자 팔고 있었거든요. 90몇 % 점유율?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었어요. 이 현상이 1970년대 말까지 이어져요. 그 1970년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 모터사이클에 또 큰 지각 변동이 생기죠. 이제 그게 바로 효성 스즈키입니다. 이게 효성 스즈키가 1978년 아니면 79년 이때 출범을 한 걸로 아는데, 효성 스즈키는 기아 혼다랑 다르게 상용보다는 레저를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전략이 적중하면서 거의 1년 만에 기아 혼다가 한 90몇 % 했다 그랬잖아요. 한 40몇 %를 효성 스즈키 가져옵니다. 정확히 시장을 양분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당시에 기아가 똥줄이 탔겠죠. 1년 만에 그렇게 바짝 쫓아오니까.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동차 산업 통합 조치라고 해서, 너는 이것만 해, 뭐 너는 이것만 해, 그리고 너 이거는 어디 줘, 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주도한 그 사업이 있었어요. 근데 당시에 기아 혼다도 일본 혼다처럼 뭐 4륜차, 2륜차 이렇게 투트랙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자동차 산업 통합 조치, 이걸로 인해서 이제 승용차는 못 만들게 되죠. 그리고 소형 트럭, 그리고 승합차, 이거를 너희는 특성화해라 이렇게 하면서 2륜차는 다른 데로 줘,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기아 혼다를 헐값에 얻어 걸린 게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대림 혼다입니다. 대림 혼다. 그렇게 해서 대림 혼다와 효성 스즈키, 이 두 개의 브랜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2륜차의 황금 시대가 그때 열리게 되죠. 그렇게 그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1980년대 초에 정말 혁신적인 바이크가 출시했는데, 그게 바로 효성 스즈키의 MX125였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오프로드 전용 모터사이클이었고요.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뭐 오토바이 타고 뭐 계단을 올라갔네, 계단을 내려왔네, 뭐 앞바퀴를 들었네, 뭐 어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네, 이런 바이크들 보면 다 이 MX125였어요. 이제 이 바이크가 당시에 125cc 그 이행정 바이크였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실 되게 형편없는 바이크죠. 조금 이렇게 장거리 갈라치면 뭐 바이크 퍼져가지고 뭐 복귀할 때는 어디 센터 들렸다 와야 되는 게 뭐 다반사였고
근데 그 이행정 특유의 어떤 폭발적인 출력,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앵앵거리는 배기음, 지금 봐도 바이크 디자인이 진짜 이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대 청춘들의 아이콘이 되죠, 이 바이크가. 저도 이 바이크가 당시에 그 영화 또라이에서 그 전용록이 타고 나오신 바이크가 이 바이크인 줄 알았는데,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다른 거 타고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때 그 영화 또라이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. 그런 거 보고 그런 이미지를 꿈꾸는 그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기 수중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바이크가 그 MX125였던 것 같아요. 당시 이 바이크를 가지고 있다, 그럼 동네에서 짱 먹고 막 어떤 선망의 대상이고 좀 그랬었죠. 그래서 이 MX는 그 이후에 사행종으로 바뀌면서 그 RX, 그리고 조금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트로이까지 이렇게 명맥이 이어지다가 이제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4륜차 보급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. 그러면서 2륜차 사업이 자연스럽게 몰락의 길로 가면서 멸종된 거죠, 이런 바이크들이. 저희는 이 MX125 이 바이크를 통해서 당시에 추억 있는 분들에게는 향수?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, 뭐 이제 바이크를 시작했거나 좀 젊은 분들은 사실 이런 바이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도 모르잖아요. 근데 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이륜차 문화의 그런 찬란한 그런 르네상스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,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MX125를 손에 넣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뭐 손에 넣은다고 한들 그거를 정상 주행이 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, 하지만 46,000원만 있으면 누구나 이 MX125 티셔츠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단순히 티셔츠를 사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사는 거다,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해도 안 살 거야? 뭐 그건 어쩔 수 없고, 그래도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티셔츠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, 그래픽이 진짜 이쁩니다. 실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, 네, 이렇게. 이제 바이크 타다 보면은 너무 옷이 얇거나 그러면은 좀 펄럭거리다 보면 옷이 좀 소위 말해서 걸레짝이 됩니다. 그러지 않을 만한, 네, 그런 소재로 만들었고요. 그리고 저희 더스티노의 공식적인 첫 번째 디자인 제품이다, 이렇게 해가지고 샵 001 이렇게 썼습니다. 일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더스티노, 그리고 뒤집으면 저희 투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, 네,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 티셔츠는 이야기를 파는 거다,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짜잔, 이렇게 포스터도 준비를 했습니다.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. 더스티노의 MX125 티셔츠는 색깔은 두 가지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색깔과 지금 이 색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1사이즈입니다. 약간 넉넉하게 나왔는데 105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핏이고요. 그리고 이 사이즈는 한 평소 110 이렇게 입는 분들이 좀 넉넉하게, 그래서 한 115 입는 분들까지도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. 가격은 46,000원이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 소개할 제품은 비옷입니다. 짜란! 저희가 사실 그 1세대 비옷이 있었어요, 아주 옛날에. 근데 이제 그 비옷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대폭 업데이트를 해서 이번에 이제 비옷을 출시했고요.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비를 되게 많이 맞잖아요. 이제 그렇게 이제 비를 맞다 보니까는 좀 저희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, 그리고 좀 입을 때마다 더스티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템,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비옷을 우리나라 비옷 대표 브랜드 있잖아요, 도롱이. 거기에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 저희 1세대 비옷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원단이 조금 부드러워졌고요. 이제 당시에 이렇게 사이즈대로 했을 때 소매가 조금 짧더라고요,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. 그래서 이제 소매의 길이를 조금 연장했고, 또 하체도 그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은 기장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목이 없는 신발을 신을 경우에 좀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기장도 조금 연장을 하고, 또 너무 나부끼지 않게 스냅 단추를 달아서 그렇게 만들었고요. 한 그 정도의 업데이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. 이게 이제 비옷이라는 게 사실 비 올 때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. 방수가 된다, 이거는 방풍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런 거 바이크 어디 한 곳에다 넣어놨다가 꺼내서 입으시면은 뭐 아주 괜찮죠. 그러니까 꼭 비 올 때만 쓰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캠핑도 많이 하시잖아요. 피칭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. 그럴 때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텐트 피칭하고 쉴 때 이렇게 입으시면 좋으니까.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후드는 접으면은 깔끔하게 옷깃 안으로 수납이 돼요. 네. 그리고 이제 구성품은 이게 레인 수트이기 때문에 바지가 있습니다.
이 자켓과 바지 이렇게 한 벌이 세트고, 또 추가로 이렇게 그 파우치가 있어요. 이 파우치는 이제 제가 조금 일부러 넉넉하게 요청을 드렸어요. 이게 파우치가 너무 딱 맞으면 넣고 빼기 너무 힘들어요. 쉽게 말아서 넣고 좀 쉽게 꺼내서 입고, 어차피 뭐 수납할 때 구겨 넣으면 더 줄어드니까. 그리고 디테일은 이렇습니다. 전형적인 비옷이죠. 그리고 이제 형광색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. 이 비 올 때는 내가 밖에를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남이 나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이는 비옷이에요. 이거 입고 라이딩 하시면은 뭐 비 올 때도 좋은데 밤에도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저희 더스틴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잘 인쇄가 돼 있네요. 그리고 이번 디자인의 핵심 뒷모습, 짜잔, 모터사이클 투어리스트. 이 그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비 와도 웃고 있는 이 표정.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이렇게 써놨고요. 어깨는 크게 반사 소재로 돼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드는 카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가 오고 이런 것도 투어의 일부잖아요. 당연히 비가 오면 힘든 건 사실인데, 그때 내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유쾌하게 잘 이겨내면 그만한 투어의 양념이 또 없거든요. 그 우중 투어도 또 상당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모터사이클 투어리스트든 투어리스트가 아니든 비가 와도 좀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. 그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스터 한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더스티노 자체 제작 상품을 좀 소개시켜 드려봤고요. 아까 뭐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스티노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, 또 포부를 밝혔었는데, 여기서 그 브랜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, 사실은 그냥 저나 아니면 저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기분 좋게 소비할 수 있는 좀 소소한 물건들을 조금씩 꾸준히 한번 출시를 해보고 싶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름 의상 디자인과 출신입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더스티노 그 자체 제작 상품의 출시를 알리면서 앞으로 더스티노가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씬에서 좀 이런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. 이런 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응원받고 싶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이런 특이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. 부릉부릉! 오늘은 투트니까 엥!